우리 과세 거래에서 우리가 봤던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재화의 공급, 하나는 용료의 공급, 하나는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럼 이 중에서 먼저 재화의 공급인데, 자, 우리 과세 거래라는 건 물건을 팔았다가 아니에요. 물건 사고 파는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우리는 과세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이든 마트든 어디서 커피숍이든 뭐 하나를 사드셨으면 아마 웬만하면 과세 거래를 하신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있는 물건을 사시는 행동을 하셨을 건데, 자, 그럼 그 중에서 과세 거래 중에 재화의 공급, 자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무체물을 누군가에게 팔았을 때에 그때 우리는 과세 거래라고 하는데, 이 재화의 공급은 우리 실질적 공급, 우리 책에는 일반적 재화 공급 적혀 있는 거 제가 실질적 공급이라고 했었죠. 그는 실질적 공급과 특수한 재화의 공급, 간주 공급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실질적 공급은 우리가 물건을 거래 상대방에게 넘기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사고 팔거나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서 가공해서 넘기는 거나, 혹은 교환. 교환은 우리 과세 거래가 두 개 일어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공급하는 거, 상대방이 나에게 공급하는 거. 이렇게 두 개의 과세 거래가 일어나는 거고, 그 외에 우리 일반 경매라든지 수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건이 다른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게 보이는 이런 거를 우리는 과세 거래로 10%든 외국에 팔면 0%든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우리 10% 부과하든 0% 부과하든 세율 부과해서 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걸 과세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간주 공급을 가지고 보면, 간주 공급은 공급, 팔았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팔았다고 간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세법 규정상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는 규정들이 있고, 또는 매출세액을 창출하지 하는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는데,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출세액을 창출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간주공급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공급의 전제 조건은 일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라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팔았다는 게 자가공급인데, 면세사업 전용 우리 면세사업에 쓸 거면 처음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과세사업에 쓰겠다고 해놓고선 면세사업으로 용도를 전환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팔았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 간주공급의 특징 중에 하나인 우리는 시가로 물건을 팔았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사온 가격 원가가 아니고 우리는 시가로 팔아버렸으니까 실제 팔았던 안 팔았던 상관없이 그 판매된 가격, 판매하면 받을 수 있는 시가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해서 가지고 오라는 게 면세사업 전용이고, 다음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그럼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거에는 업무용 차량도 승용차도 경차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업이라는 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매출세액을 창출한다라고 볼 수 없는 차에 써버리는 거예요. 뭐 창출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구분해주고 그런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타사업장 반출은 제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혹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이 직매장이니까 직매장 반출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의 경우에는 사실 방금 말했던 전제 조건을 다 무시하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시기와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차이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공장에서 자기 직매장으로
원가로 물건을 팔았다고 해주는 게 타사업장 반출이었어요. 어떻게는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로 판 거죠. 그래서 자가 공급이고 실제로 판 건 아닌데 판 걸로 하기 때문에 간주 공급에서 자가 공급에 들어와 있지만 이건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 공급. 자, 개인적 공급이라는 건 사업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대표이사든 직원이든 개인적으로 쓰라고 줘버린 것들 있죠. 그런 건 우리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개인적 공급으로 해서 팔아버린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시가를. 근데 이 전제 조건도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 받은 거지, 매입세액 공제 안 받으면 간주 공급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우리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접대라고 했죠. 이 접대도 우리는 우리 접대를 했을 때에 매출세액이 창출될 거라는 믿음이 부가세법의 믿음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접대할 거면 처음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말라는 건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놓고선 거래처에 주게 되면 그건 사업상 증여로 간주 공급으로 해서 우리가 사왔을 때 금액이 아니라 팔았을 때 금액인 시가로 팔아버리는 걸로 하겠다라는 거고, 또 폐업 시 잔존재와도 우리는 폐업하는 날, 폐업 전까지는 사업자 납세 의무자였던 사람이 우리는 폐업하는 순간 납세 의무를 할 수 없는 비사업자로 바뀌기 때문에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팔아버린 걸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우리 간주 공급의 특징이었는데, 그럼 이 간주 공급의 특징 중에 제가 이야기 안 한 게 하나가, 우리 이 간주 공급은 원칙적으로 증빙 서류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본인이 자기에게 팔아버렸다, 직원이나 대표이사한테 줬다, 거래처에 접대했다, 폐업했는데 과세거래라고 증빙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 공급의 특징 세 가지가, 하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음 하나는 우리 시가로 팔았다고 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증빙 서류를 줄 수 없다. 근데 얘네들하고 완전 반대인 애가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은 전혀 반대인 상황인 거였어요. 이건 매입세액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그리고 원가로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거래 사실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에서 우리 담보 제공이나 아니면 우리 사업의 포괄적 양도, 권리와 의무를 전부 다 승계하는 포괄적 양도하고, 그리고 조세의 물납은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양도 넘기게 되면 나는 폐업, 상대방은 개업이면 내 입장에서는 폐업이긴 하지만 내 물건 팔아서 매출세액을 받아서 납부하는 거에 대한 의무를 나한테 인수하는 사람한테 모든 걸 양도하는 걸 포괄적 양도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에서 개인적 공급 보지 않는 거에 자주 나오는 게 작업 3종 세트 이야기를 썼었죠.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걸로 우리가 사용하거나 직장 체육대회, 직장연회비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우리 회사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사업상 증여에서도 견본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광고 선전비로 사용한 거는 고객들도 거래처예요. 하지만 우리는 더 큰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매출세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봐서 그래서 우리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다음 용역의 공급에서는 다음 페이지에, 자, 용역의 공급은 뭐
일반적인 공급들이야. 뭐 우리가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자, 용역의 간주 공급은 우리는 과세 거래로 보고 있는데, 근데 자가 공급은 과세 거래로 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간주 공급은 과세를 안 한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포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거래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가 이삿짐 센터 친구를 예를 들었었죠. 그 친구가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 시가로 이삿짐 센터 일한 거에 그것도 과세 거래니까 그게 10%를 가지고 오라면 친구가 무상으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느껴지게 되겠죠.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우리는 시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볼 거예요. 특수관계자 이렇게 나오면 이 글자를 보면 시가로 뭔가 했다고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자, 다음 재화 용역의 공급 사례에서 자,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은 우리가 주요 자재를 부담을 하든 부담을 하지 않든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라 그랬어요. 건설업은. 그런데 그 외 나머지는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공급의 기준은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볼 거고,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면은 우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특권권 같은 무형 자산은 우리가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이고, 이 권리를 팔아버리는 거 양도에 대해서는 우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재화의 수입은 우리가 소비지급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건을 세관장이 잡아서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 세율이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그러면서 물건을 반출한다라고 했죠. 그럼 그때 그 물건을 사가는 부담해야 되는 사람이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줬다는 증빙으로 세관장이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수입세금 계산서는 세관장만 발행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자, 다음 우리 재화의 공급 시기. 자,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기준이 되는 날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에서는 물건을 다른 상대방에게 인도했을 때, 넘겼을 때가 우리는 공급 시기인데, 우리 그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그 상대방이 재화를 우리가 나한테 샀다라고 말하는 재화를 이용이 가능할 때,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를 적용할 수 없을 때는 물건 팔았다는 게 확정될 때, 그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에서 우리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았다고 할 때, 그럼 돈 받는 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세법은 관심이 없어요. 뭐 우리가 다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인도한 시점에 물건을 공급했다라고 해서 공급 시기로 볼 거고, 근데 여기에 있는 할부 판매는 아무 앞에 수식어가 없으면 단기 할부 판매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 다른 것보다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조건을 가지고 봤을 때 얘네들은 우리는 재화를 인도됐을 때 한 번의 공급 시기다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우리는 계약서에 언제 얼마의 돈을 줄게라는 그 언제 그 날짜 있죠. 그 날짜를 표현하는 방식이 대가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라는 거예요.
그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우리는 공급 시기로 해서 그 날짜가 속하는 우리 과세 기간이나 예정 신고 기간의 신고일에 신고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판 거고, 수출을 하는 경우는 우리는 선적일이 공급 시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급 시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도 되지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에 그 입력하는 날짜가 공급 시기예요. 우리가 전표 입력할 건데, 왜냐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컴퓨터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정보를 보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급 시기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용역의 공급 시기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통상적인 용역의 경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머리 닦았거나 휴대폰 다 고쳤거나 뭐 그런 경우에 공급 시기로 보는데, 자, 그 아래에 거래 형태에 따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우리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 중간 지급 조건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재화의 공급하고 똑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자, 우리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하고 뭐 전세금도 보증금이죠. 우리 전세 보증금이라 표현하죠. 그런 간주 임대료나 아니면 1년 이상에 걸쳐서 우리가 뭔가 대가를 부동산 임대든 아니면 용역 제공이든 1년치를 선불이나 아니면 후불로 한 번에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은 그걸 뭐 받았을 때 전액을 하라는 게 아니고 1년에 4등분 내어서 3개월씩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해서 그래서 그 다음 달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가지고 오라고 할 거라 그랬어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구액을 나눌 수가 없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증 가지고 임대료 시세 안 받은 간주잖아, 그죠? 그리고 월세는 한 번에 다 받거나 아니면 후불러라서 아직도 하나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수익 인식하는 건 신고 기간 안에 기속돼 있는 그 기간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하도록. 그러면 마지막 날짜 잡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다. 자, 다음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재화의 수입은 우리 보세구역에서 우리 국내 구역으로 반입될 때가 수출 신고 수리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수출 신고 수리일이 우린 재화의 수입은 공급 시기다. 한마디로 국외에서 우리 보세구역으로 반입되었을 때는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그때는. 자, 다음 영세율과 면세 적혀 있는데, 자, 영세율은 우리 수출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자를 위한 제도고, 그리고 과세 거래라고 그랬어요. 0%의 세율을 곱하는 과세 거래다. 그럼 과세 거래니까 과세 사업자이죠. 그럼 이 영세율은 그 국제적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세율 제도를 쓰고 있고, 그럼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세율 적용하기 전 10%를 적용하는 마지막 사업자한테 지금 그 전까지 받았던 모든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세율은 완전 면세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영세율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세 개보다 하나가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출할 물건이니까 이걸 수출하기 위해서도 물건 한국에서 사고 파는 것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건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출한다라는 증빙으로 그 물건 사는 수출업자는 내국 신용장이나 로컬레시 구매 확인서 이런 거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걸 영세율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때는 그 물건을 판 사람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꼭 발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확실한 과세 거래죠. 그리고 영세율도 과세 거래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것도 당연히 0%의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직접 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해봐야 그 공급받는 외국에서 그 증빙 내용을 우리나라 세무서에 신고해줄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발행해봐야 거래적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데 그 실익이 없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이건 지금 보지 말고. 자, 다음 우리 그 101페이지 아래쪽에서 우리 영세율 거래는 과세 거래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다 그러면 면세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면세 포기한다는 건 외국에 수출하는 건 영세율인데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거는 10%를 붙여서 받아서 우리가 세무서에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단점으로 봤을 때 10% 받는 건 부담될 수 있지만, 그런데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 매입하는 그 물건들의 매입세 공제는 우리 영세율은 받을 수 있지만 면세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불리를 정확하게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리과세자는 과세사업자니까 영세율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다음 우리 면세 제도를 보면, 자, 면세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면세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그리고 우리 계속 공급되는 재화들, 우리 부가가치 구성 요소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토지 같은 재화들의 우리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면세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럼 소비자의 그 부가가치세 누적 효과를 제공한다는 건 조세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아니면 의료보건 용역, 문화정책적인 항목들을 우리는 면세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하는 건 면세죠. 이 면세는 우리 그 물건 사는 면세점의 면세라고 아니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물건 파는 사업자들이 안 받는 물건들인 거예요. 그 물건만 팔아야지 우리는 면세다. 그럼 이 면세에 우리가 앞 시간에 안 했는데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4단계 구조가 있을 때에, 자, 1,000원에 100원, 그리고 2,000원에 200원 이렇게 샀는데, 얘는 과세 사업자고 얘도 과세 사업자고 얘는 면세 사업자고 얘는 최종 소비자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얘 이렇게 세무서에 내는 거 봤을 때 이 과세 사업자는 100원을 낼 거고 또 이 과세 사업자도 100원을 낼 건데, 그게 200원에서 매출세액 받아서 자기가 투자한 100원을 돌려받아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면 공제 줄 거니까 100원을 낼 거죠. 근데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안 해줘요. 왜냐면 과세품을 안 파니까. 그럼 아예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이 그냥 이야기도 안 해요. 세법에서는 면세 사업자하고는. 그럼 이 면세 사업자는 2,200원에 샀는데 자기가 못 돌려받으니까 2,200원에 물건 산 게 됐죠.
과세사업자는 2,200원에 사지만 200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2,000원에 산 거지만 얘는 200원 못 돌려받으니까 2,200원에 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1,000원을 남기고 싶으면 3,200원에 팔겠죠. 2,200원에 샀으니까 1,000원 남기고 싶으면. 근데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최종 소비자는 3,200원의 물건을 사쓰게 되는데, 그럼 이 면세 구조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최종 소비자는 지금 이 물건을 3,200원에 샀쓴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이 구조에서는 1,000원, 1,000원, 1,000원 남기는데 최종 소비자가 3,200원 쓰는 거는 여기 지금 200원 받은 걸 영세율처럼 돌려주지가 않고 세무서가 꿀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남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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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200원은 면세 사업자 단계에서만 100원이 깎인 거지, 이전에 있었던 이 200원을 세무서가 돌려줘서 제거시키는 행동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세 제도는 불완전 면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세율에서는 수출한다 그러니까 여기 200원을 돌려줘 버렸잖아, 얘한테. 세무서가 받은 거 돌려줘 버리니까 3,000원에 팔게 되는 건데, 면세는 그 이전 단계에 발생한 거를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매입세 공제 안 해주니까 불완전 면세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 납부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환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부가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분 면세 혹은 불완전 면세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면세품에서 종류들은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과 그리고 의료보건용역, 교육, 그리고 도서, 그리고 우리 토지의 공급은 면세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업자 형태가 우리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 가지고 쌀집, 제가 뭐 생선가게, 그리고 과일가게, 꽃집, 뭐 정육점 이런 곳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의료보건 영역 때문에 병원, 교육 영역 때문에 학원, 그리고 도서 이런 것 때문에 서점.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면세 사업자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 자, 그리고 빼먹을 뻔했네요. 금융, 은행도 면세 사업자라고 했죠. 금융보험도, 그러지 사업자들은 면세 사업자다. 자, 그럼 자,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그 토지의 공급은 면세고 건물의 공급은 과세라 그랬어요. 공급이. 그런데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우리 집들 있죠. 85제곱미터. 그죠? 제 앞에 오늘 속초집 이야기인데 그죠? 딱 85제곱미터예요. 딱 국민주택. 그래서 그거는 우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그 주택에 대해서만 건물의 공급이, 주택도 건물이잖아. 건물의 공급은 면세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건물은 상가와 주택이라고 표현해요. 주거형은 주택이라고 그러고 주거형 아닌 건 상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상가는 우리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부동산 임대, 건물에 임대하든 토지를 임대하든 부동산 임대는 원칙적으로 다 과세인 거예요. 땅이든 건물이든 따지지 않고 다 과세인데, 그런데 우리 주택의 임대는 또 면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9억 이하의 우리 그 고가 주택이 9억 이상인가 초과인가 생각이 안 나지. 9억 넘어가는 게 우리 고가 주택이죠. 그러면 9억 이하의 우리 주택에 대해 임대하면
임차인이 어차피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데 지금 내가 월세 뭐 60이든 100만 원짜리든 월세를 내고 있는데 거기 부가가치 10%면 우리한테 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주택의 임대는 면세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건물주인은 받아서 주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될 거 없겠죠. 부가가치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의 임대는 면세다. 그럼 그 외 토지의 임대나 이런 건 다 과세인데 우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라는 표현을 문제에서도 한번 쓰는데 여러분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는 건 집 앞마당이다라고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집의 임대가 면세인데 앞마당만 과세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앞마당까지도 면세한다라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다음 우리 면세 포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이야기했었죠? 그죠? 우리 면세사 이거 이야기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자, 안 했어요? 자, 우리 방에서 제일 큰 언니 은경 씨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면세 포기 이야기하면 돼요. 자, 면세 포기 간단해요. 짧은데 왜 안 했지? 자, 면세 포기는 자, 면세 사업자는 면세 포기를 마음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를 위한 건데 사업자가 마음대로 포기하면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세가 전가될 거잖아. 그래서 함부로 못하고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영세일 적용 대상이 되는 거 수출하는 거죠. 다음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영역. 한마디로 최종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국내에. 이런 걸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업종인 건데 포기는 쉬워요. 그냥 면세 포기 신청하면 바로 시작돼요.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안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봐요. 면세 한번 포기했죠. 포기한 사람은 다시 이제 면세 포기에 따른 과세사업 전환됐는데 이 사람이 다시 과세사업자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 면세사업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가려면 3년간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이 3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업자 형태를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안 해줘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야 너가 할 수 있는데 신중하게 해라. 돌아가려면 3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도 포기하면 3년간 못 돌아가고 만약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싶어서 간이과세 포기했죠. 그래도 걔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러면 3년간 못 돌아가요.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 못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과세표 좀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